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고된 보직 중 하나였던 취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간 위탁으로 급식이 바뀌어 1971년부터 50여 년간 이어져 온 취사병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1970년대에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보직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베트남 파병이 끝나고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지만 군대 내부 사정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특히 취사병들은 병사들의 생명줄인 식사를 책임지면서도 가장 힘든 군생활을 했던 보직이었죠. 그때 그 시절 취사병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7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위. 새벽 4시 30분 기상의 끝없는 일과. 1970년대 취사병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시작됐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6시에 기상나팔 소리를 들을 때 취사병들은 이미 1시간 30분 전부터 취사장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디젤 증기식 취방기를 가동시켜 보리쌀과 잡곡을 섞어 수백 명이 먹을 밥을 짓고 똥국이라 불리던 밍밍한 된장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흰쌀밥이 아니라 보리와 잡곡이 섞인 혼식이 기본이었고 반찬도 하얀 무김치와 김 정도가 전부였죠.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자동화 설비도 없었고 모든 것이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바가지로 쌀과 물을 재서 밥을 짓고 거대한 솥에서 국을 끓이는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밥을 다 짓고 6시 30분쯤 아침 배식을 시작하면 병사들은 2칸짜리 식판에 밥과 반찬을 받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테인리스 식판도 없어서 플라스틱 식판이나 심지어 주발에 담아 먹는 부대도 많았습니다. 아침을 다 먹이고 설거지와 청소를 끝내면 오전 7시 30분쯤 잠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은 아침보다 손이 많이 가는 볶음이나 튀김 요리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바빴죠. 점심을 끝내고 오후 1시쯤 되면 또다시 짧은 휴식,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녁까지 마치고 설거지와 다음날 준비까지 끝내면 밤 7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14시간 이상을 불 앞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1970년대 취사병의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쉴 때도 취사병들은 여전히 다음 끼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위. 주말도 명절도 없는 365일 전쟁. 일반 병사들에게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전투 훈련이 없다면 어느 정도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취사병에게는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추석이든 설날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밥을 해야 했습니다. 전투 휴무가 떨어져도 취사병은 해당 사항이 없었죠. 주말 메뉴가 평일보다 조금 간단했던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조리가 쉬운 메뉴들이 배정되어 평일보다는 일찍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기념일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추석이나 복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특식으로 삼계탕, 양고기 혹은 특별한 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이것이 취사병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양고기는 생소한 식재료였습니다. 취사병들도 양고기 조리 경험이 전혀 없었고 향신료도 풍족하게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마늘, 생강, 된장으로 누린내를 잡으려 했지만 조리 경험이 없는 취사병들이 제대로 할 리 없었죠. 그래도 그 시절 병사들은 고기가 귀했던 시대라 누린내가 나도 감사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하급 부대로 내려갈수록 고급 식재는 부족했던 시기였으니까요. 명절 특식 준비는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바빴고 조리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명절을 즐기는 동안 취사병들은 취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이 1970년대 취사병의 숙명이었습니다. 5위. 열악한 취사장 환경과 낙후된 시설. 1970년대 취사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5년 이상 된 노후 취사장이 476곳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1970년대는 그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불 앞에서 일하는 취사병들은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사우나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인페르노급 불지옥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죠. 겨울에는 그나마 따뜻해서 괜찮았지만 여름에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취사도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백 명분의 국을 끓이려면 일반 국자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실제로 삽으로 휘저어야 했습니다. 조리용 삽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지만 그것도 부족한 부대에서는 일반 삽을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감자나 물을 손질할 기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감자 깎는 기계가 있는 부대는 그나마 나았지만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칼로 일일이 썰어야 했습니다.
수백 명분의 감자를 손질하려면 몇 시간씩 걸렸고 손에 물집이 잡히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위생 상태도 열악했습니다. 취사장에는 쥐와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쥐가 뛰어다녔고 심지어 김치 속에서 쥐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냉장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여름에는 식재료가 쉽게 상했습니다. 배수 시설도 문제였습니다. 냉장고 바로 옆에 잔반이 모이는 트랩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유지분과 각종 오염원이 취사장 내에 퍼질 위험이 컸습니다. 노후화된 조리실 배관과 정화조도 오염에 취약했죠. 이런 환경에서 매일 밥을 해야 했던 1970년대 취사병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위. 부족한 식재료와 만성적인 영양 결핍. 1970년대는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군 급양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고 하급 부대로 내려갈수록 보급 식재료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식단은 보리와 잡곡을 섞은 혼식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쌀 자급을 위해 통일벼를 개발했지만 밥맛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군대에서는 보리와 잡곡을 섞어야 했으니 맛은 더욱 떨어졌죠. 흰쌀밥은 2003년에 들어서야 창군 55년 만에 처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병사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반찬도 형편없었습니다. 1976년부터 정착된 일식 3찬 체제, 즉 밥 하나에 반찬 3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주로 무김치, 된장국, 그리고 간단한 채소 반찬 정도였죠. 고기가 나오는 날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뿐이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식판에 반찬 부분이 2칸밖에 없고 보리잡곡밥과 똥국이라 불리던 밍밍한 된장국, 그리고 하얀 무김치와 김이 전부였습니다. 강원도 부대는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감자가 반찬의 주를 이루어서 감자탕, 감자볶음, 감자조림, 감자찌개만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시절 감자 종자도 좋지 않아서 뒤끝에 아린 맛이 강했고 이 때문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한 사람들은 감자만 봐도 학을 뗐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도 귀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담가야 했는데 액젓이나 젓갈 같은 재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김치가 아니라 단순히 짠지 수준의 맛밖에 낼 수 없었죠. 심지어 김장독도 제대로 없어서 구덩이를 대충 파고 시멘트나 벽돌로 방벽을 만든 뒤 그 안에 김치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위생 상태가 좋을 리 없었고 김치 창고 석가래 위를 달리던 쥐가 김치 더미에 빠져같이 숙성되어 있었다는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우유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의 일입니다. 1970년대 병사들은 우유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죠. 이렇게 부족한 식재료로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던 취사병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위. 대량 조리의 극심한 어려움. 취사병이 만드는 음식은 집에서 만드는 4, 5인분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200명, 300명, 많게는 500명분의 식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대급 부대였으니까요. 대량 조리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라면 1인분 끓이는 것과 100인분 끓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의 양, 불 조절, 간 맞추기, 익히는 시간, 재료를 넣는 순서 등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속성으로 설명하자면 1인분 요리는 섬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간이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물이 부족하면 더 붓고 불이 세면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300인분 요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솥에서 끓이는 국은 저어주기도 힘들었습니다. 국자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삽으로 휘저어야 했고 골고루 익히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재료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타버리고 위쪽은 설익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간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 차이로 300명분이 짜거나 싱거워집니다. 조미료를 넉넉하게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1970년대에는 쇠고기 다시다, 멸치 다시다 같은 조미료도 충분히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취사병 교육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보름 정도 집중 취사 교육을 받고 이론과 실습 시험도 치르며 조리사 자격증까지 딸 수 있지만 197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훈련소를 마친 신병이 부대에 배치되면 선임 취사병이 며칠간 대충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레시피라고 해봐야 쌀 몇 바가지, 물 몇 바가지, 된장 몇 숟가락 수준이었고 요리 경험이 전혀 없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타거나 설익는 것은 다반사였고 간이 맞지 않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회식 시간이 되어 병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양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가 생겼고 그럴 때마다 취사병들은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대량 조리의 어려움은 경험으로만 극복할 수 있었는데 취사병이 그 정도 경험을 쌓을 즈음이면 이미 저녁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 취사병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밥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2위. 극심한 인력 부족과 과다한 업무량. 1970년대 군대는 인구는 많았지만 취사병으로 배정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였고 병력은 넘쳐났지만 취사병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대대급 부대에 500명이 넘는 식수 인원이 있어도 취사병은 고작 6명 정도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6명, 보통은 4명이나 5명 수준이었죠. 이 적은 인원으로 하루 3끼 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취사병의 업무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를 받아서 창고에 정리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취사장을 청소하고 다음날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특히 부식을 받는 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3번 부식이 들어왔는데 감자 수백 킬로그램, 무 수백 킬로그램, 고기 수십 킬로그램 등을 취사병들이 직접 나르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감자 깎는 기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부대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깎아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점심때 부식을 받아 손질하고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다른 중대에서 취사 지원 병력을 차출하기도 했습니다. 각 중대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서 식재료 운반, 식당 청소, 식판 점검 등을 맡겼죠. 하지만 이들도 조리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취사병들은 토요일, 일요일 명절에도 쉬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정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래, 장비 정리, 총기 손질 등은 시간 날 때 틈틈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취사병들의 총기는 중대 내에서 가장 더럽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휴가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취사장에 최소 인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휴가를 가려면 다른 취사병들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휴가를 많이 주긴 했지만 정작 쓰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인력 부족 속에서 과다한 업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 1970년대 취사병의 현실이었습니다. 1위. 가혹한 급양 간부의 횡포와 비리. 1970년대 취사병의 운명은 결국 급양 담당 간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급양관과 취사반장,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렸습니다. 좋은 급양관을 만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취사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간부를 만나면 힘들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거나 사이코 같은 간부를 만나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취사장을 돌며 청소 상태를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먼지가 보이면 기합을 주는 간부가 있었습니다. 음식간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퍼붓고 밥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는 간부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리였습니다. 1970년대는 군 급양 관리 체계가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식비를 빼돌리는 간부들이 있었고 취사병들은 더욱 열악한 재료로 밥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가 10kg 배정되었는데 간부가 3kg을 빼돌리면 취사병들은 7kg으로 300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의 질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책임은 취사병들이 져야 했습니다. 좋은 식재료는 간부 식당으로 빠지고 상한 식재료나 질 낮은 재료만 병사 식당으로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이런 비리가 만연했으니 1970년대는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간부 식당 취사병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장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야 했고 조금이라도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질책을 받았습니다. 병사 식당은 대충 해도 넘어갔지만 간부 식당은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간부 식당은 메뉴도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을 때 장교들은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이 차별을 눈으로 보면서도 묵묵히 일해야 하는 것이 취사병의 숙명이었습니다. 심지어 폭력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취사병도 예외가 아니었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뺨을 맞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기합을 받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급양관이 공금을 착복하기까지 하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부식비를 빼먹으면서도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고 취사병들을 질책하는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급양 간부의 횡포와 비리 속에서 1970년대 취사병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취사병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취사병이 힘들었던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7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365일 근무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부족한 식재료로 대량 조리를 해야 했으며 극심한 인력 부족 속에서 과다한 업무를 감당하고 가혹한 간부의 횡포까지 견뎌야 했던 것이 바로 1970년대 취사병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급식업체가 들어오면서 1971년부터 50여 년간 이어져 온 취사병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국방부가 민간 급식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부대에서 민간 위탁 급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불 앞을 지키며 전우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취사병 선배님들의 헌신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셨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전우의 기록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군 생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